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의 절반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마포와 서초, 강남구 순서로 상승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가 6,923건으로 신고 기한이 10일 정도 남은 것 감안하면 월 7,000건을 초과할 전망입니다. 또 기존 거래 대비 상승거래 비율은 올해 1월 38.6%에 그쳤으나 2월부터 매달 상승하면서 6월은 49.6%까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마포구의 상승거래 비중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초구와 강남구, 중구와 종로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은 서울만 상승하고 타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상급지로 불리는 강남권과 마용성 지역만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된 노도강 지역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 자료 등에서 서울 전체 평균 시세가 상승하는 동안 전국 평균과 지방 집값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서울과 강원, 인천과 전북만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반도체 벨트로 주목된 용인시 처인구와 수원만 상승했고, 타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본격화된 성동구 상승률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젊은 층 수요가 집중된 광진구와 마포 등에서 플러스 변동률 기록했습니다. 노도강 지역에선 도봉구가 0.81% 내리면서 서울에서 가장 큰 하락률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분위기가 확연하게 차이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3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 거래량이 송파와 노원 등을 제치고 서울 지역 1위를 기록했고,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에서도 서울 지역 상승률 1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표 단지인 고덕그라시움이 전 고점을 돌파하고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매수세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6개월 만에 7,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62건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별로는 강동구가 559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집중됐고, 4월부터 매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다음으로는 송파와 성동구, 노원과 강남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지역별 거래량 1위를 유지하던 송파구 매수세가 감소했다기보다는 강동구가 타 지역 대비 월등한 거래량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송파와 인접한 배후 주거지역인 강동구가 비규제 지역에 해당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판단입니다. 또 9호선 연장 추진과 올림픽파크 포레온 효과도 강동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지별로도 최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가 송파 파크리오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강동구 대표단지 고덕그라시움이 68건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라시움 거래량은 9,051세대에 달하는 헬리오시티 62건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또 강동구 고덕아르테온과 고덕레미안 힐스테이트도 거래량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도 최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고덕그라시움 전용 84타입이 최근 20억 1천만 원에 팔리면서 기존 최고점인 2021년 10월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면서 강동구 준신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폭등하고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신축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등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57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금액 평균이 12억을 초과한 건 역대 최초입니다. 과거 평균 가격 최고치는 2022년 4월 11억 5,778만 원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 시세는 과거 급등기 당시보다는 1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신축 위주로 거래되면서 실거래 가격 평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알려진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 프리미엄이 10억 원에 달하고, 성북구와 동대문구 등 서울 여러 곳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는 무리한 연끌대출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팔지 못한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들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집중되면서 주변 상권까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서 올해 부도가 난 건설사가 20곳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사고 난 현장들은 입주 예정자들의 손해와 이사 일정 등이 다 꼬이고 있습니다. 또 준공 이후까지 미분양이 계속되는 곳들은 단지 내 상가도 대부분 공실이며 유령 상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전국 미분양이 72,129세대에 달하고 있고 80%에 해당하는 57,368세대가 지방에 위치합니다. 악성 준공 후 미분양도 13,230세대로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등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타입 입주권이 최근 22억 9,700에 거래되며 일반 분양가 대비 10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분양가는 12억 3천에서 13억 2천대 수준에 공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둔촌주공은 지난 2022년 청약에서 1순위 평균 3.7대 1에 불과했고 약 900세대에 달하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용 84 입주권도 작년 초 16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서울 신축 아파트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입주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전용 84타입 입주권이 최근 12억 1천만 원에 팔리면서 분양가 대비 2억 정도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전용 59타입 입주권이 9억 4천만 원,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9억 465만 원, 마포구 공덕자이 입주권도 14억 5천만 원 등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 서울 신축 아파트는 현재 없어서 못 사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9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주산연이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79.2%로 새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는 집주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입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잔금 대출 미확보로 나타났고 기존 주택 매각이 안 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상당합니다. 연구원은 대출 등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중도금과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DSR 2단계를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4분기 시작을 앞둔 9월부터 은행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대출받고 집을 사는 매수세가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시장에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 이상 쌓여가고 있고 매수세가 사라지면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여건 등이 우수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천 세대를 공급하고 분양 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호를 선정하고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3분기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자료 등에서 올해 3분기부터 국내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며 그동안 주담대만 적용하던 스트레스 DSR 규제를 9월부터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